이제 수학이 현대화되면서 그러니까 집합론이 체계화된 그 이후로도 이 수학이라는 것은 많은 분야들이 발생했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집합론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도형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그 오일러께서 뭐 오일러 집의 퀘니스베르크 다리 뭐 등등 해가지고 거리 그 길이라는 개념을 배제한 기하학을 만드셨다 그랬죠. 그걸 이제 위상 수학이라고 그래요. 또 얘기했던 걸로 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. 그 공면의 공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클리드 기하, 비유클리드 기하 이런 거 나누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이제 그 이제 테크닉 자체가 그걸 이제 미분 기하학이라고 그래요.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우리가 1강에서 이제 수와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. 이제 수학에서 이 연산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루는 걸 학문을 대수학이라고 해요. 대수학이라고만 말하면 너무 이제 추상적인데 수학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선형대수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훨씬 더 많죠. 그렇죠? 그러면 이게 이야기인 겁니다. 자, 선형대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루는 함수, 미분기하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함수,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함수, 집합론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함수가 과연 다 똑같겠냐는 거죠. 이 학문 분야들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대상들이 있어요. 수학적인 대상, 그러니까 무엇을 연구 소재로 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집합론이라고 하면 집합이 대상이에요. 집합을 연구하는 게 집합론이에요. 위상수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은 위상공간이라고 해요. 미분기하 요건 이제 여기 대상이 되는 것은 미분다양체라고 그래요. 뭐 선형대수학, 벡터 공간이라고 그래요. 이런 식으로 뭐다? 분야들마다 그 연구 대상이 다릅니다. 그 연구 대상이 다르다는 걸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저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구조가 다르다고 그래요. 이 수학적 구조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뭐냐면은 자 거기다 정의를 써놓긴 했지만 사실 공리계라고 보시면 돼요. 공리계. 우린 이 공리계라는 거 한번 봤죠. 공리계라는 것은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그 서술한 문장들.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페아노 공리계 같은 경우는 5개의 문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정의하기 위한 그 공리들이 각 다르다라는 거죠. 그런 말이죠. 이제 함수를 얘기할 텐데 함수. 이 위상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부여를 했어요. 근데 그 결과가 만약에 얘가 본연에 갖고 있어야 할 이 위상 구조가 깨져버리면 되겠느냐는 거죠.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?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나왔다 그랬어요?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공준 5개, 그 공준 5개 중에서 다섯 번째 공준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완전 새로운 학문 분야가 나왔잖아요. 기억나시죠? 그런 거예요. 이 위상 구조, 이 위상 공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공리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위상 공간을 가지고 함수를 딱 부여해 본 결과 이 공리계가 하나가 예를 들어 깨져버리면 그러면 이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냐면 이 함수들이라는 것은 이 위상수학에서 다루는 함수라는 건 이 위상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시킨 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미분기하학에서 다루는 함수라는 것은 이 미분 구조라는 것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이 학문 분야에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야기가. 물론 우리가 수학자들이 고의로 일부러 이것을 깨트리는 그런 방식으로 함수를 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웬만해서는 이 학문 분야에서 얘기할 때 이 학문 분야의 그 공리계를 따라주는 함수를 따르는 게 좋겠다. 괜찮아요? 그래서 이제 이 함수라고 부르는 개념에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. 사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. 이 사상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는 맵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. 혹은 매핑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얘도 사실 함수예요. 다만 이처럼 이 수학적인 구조를 반영한 즉 이 구조들을 어느 정도 고려한 그러한 함수를 이제 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.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맵으로서의 사상은 조금 광의의 개념이고요.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러 수학자들이 이 구조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필요에 따라서 이 구조를 그냥 아예 흐트러져 버리고 아예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이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짜는 함수 그것도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영어로는 달라요. 이 구조를 유지시키는 사상은 이제 몰피즘이라고 그래요. 영어로는. 한국어로는 둘 다 사상이라고 번역합니다.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뭐다? 이제 현대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
함수라는 걸 다루다 보니까 야, 이 함수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 집합론적인 그 정의로만 가져가기에는 너무 거칠어. 소위 말해서. 이게 너무 거칠고 이 분야들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수학적인 구조를 조금 우리가 고려해보면서 함수가 사실상으로는 굴러가더라. 그래서 그러한 함수를 이제 우리는 사상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? 이건 어디까지나 뉘앙스 차이예요. 뉘앙스. 구조를 그냥 뭐 우리가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. 어떤 형식적인 차이는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수학 전공 서적 같은 것들을 혹시라도 들춰보실 일이 있으면 실제로 이 함수라는 말과 사상이라는 말이 되게 그 막 뒤죽박죽 막 혼재해 있기도 해요. 뭐 어느 책에서는 이걸 사상이라고 어느 책에서 함수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. 그냥 어쨌든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. 이 몰피즘이라고 부르는 사상이라는 것보다 이 수학적 구조를 고려를 할 때 이 수학적 구조를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때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? 몰피즘이라고 그런다.